왜 사탕 젤리는 먹어도 되고 껌은 안 될까? 나 수업 시간에 사탕 먹는 거나 뭐 젤리 먹는 거는 그냥 뭐라고 안 하는데 껌 씹는 건 좀 뭐라고 해? 응? 신경 써야 돼. 자, 보자. 부등식은 일단은 연립부등식부터 먼저 이야기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설명을 할 때는 연립부등식이 먼저 들어가줘야 되는데 부등식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연립을 우리가 배웠어. 그렇지? 뭐라고 했어 우리가? 공통이라고 했어. 공통. 이게 중요해. 맞지? 우리는 연립을 이제 공통이라고 배우고 있어. 그럼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해가 영역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으로 필드로 나오거든요. 근데 딱 점으로 좌표를 찍히지 않는 파트다 보니까 연립 부등식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두 부분을 합치면 돼.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의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해가 3보다 크다고 그러고 어떤 해가 만약에 6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얘가 부등식에서 설명이 돼야 돼. 수직선에서 한 놈이 3보다 크다라는 설명이 될 것이고 한 놈이 6보다 작다라는 설명이 되면서 여기에 공통의 영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제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x가 저기 영역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게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여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풀이를 할 거면 일단 1차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1차 부등식을 만약에 구분지어라고 그러면 1차는 그냥 단순히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단순히 그냥 이항에서 들어가지고 그렇지. 얘는 의미 없어. 2차 부등식이 의미가 있겠지. 2차 부등식은 영역이라는 걸 계속 신경을 쓰는 상태에서 함수라는 걸 같이 갖고 와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요. 자, 어떤 fx라는 이 식이 0보다 만약에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 fx 그래 이렇게 들어가자. fx라는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얘를 단순히 부등식의 영역에서 보지 말고 먼저 함수의 영역에서 한번 봐보라고. 그럼 뭐야? fx라는 2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그 2차 함수라는 애가 뭐보다 커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fx라고 하는 이 식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봐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 x축이 여기 이렇게 잡혔어. 그러면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가 잡히고 여기가 베타가 붙어. 그럼 여기를 만족시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fx가 알파보다 클 때 또는 fx가 베타보다 소리 잘못 썼어. 베타보다 작을 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보라색 선보다 위에 있는 게 여기랑 여기거든. 그래서 걔를 표현하는 게 fx가 알파보다 큰 거 미친놈이죠. 네. 다시 쓸게요. x가 뭐보다 큰 거? 알파보다 큰 영역 또는 x가 베타보다 작은 영역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 얘를 어느 정도 공식화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공식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식이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무조건 0으로 만들어줘.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줬을 때 제일 공식화 시키기가 좋아. 오케이? 그래서 제일 0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등호의 위치를 봐주면 돼. 얘가 만약에 크면 그때는 뭐라고 했어? 작작 크크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의 중요점은 여기는 x제곱의 개수 있죠. 무조건 양수가 돼줘야 돼. 이건 나랑 약속하고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니들이 이런 공식화를 시켜서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그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상수항 자리 얘가 부등식 옆에 있는 부등호 옆에 있는 아이가 0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해주면 된다? 작작 크크. 자, 이 상황하고 같은 거지.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이야 올이야 그리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만약에 두 번째로 fx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x제곱에 대해서 양수로 만들어 놨어. 그리고 옆에 있는 게 0이야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그때 뭘로 들어가주면 돼? 사이값으로 들어가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런 사이값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우리 이건 꼭 기억해줘야 돼. fx의 x제곱에 대해서 양수로 만들어주고 옆에는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근데 이게 보편적 문제기는 하지만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fx가 있고 gx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함수 필드에서 보라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fx고 여기를 gx로 잡고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를 그래프에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fx라고 쓴 이 2차 함수가 gx라고 쓴 이 1차 함수보다 뭐에 있어야 된다? 더 위에 있어줘야 된다. 그럼 더 위에 있다는 게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네, 여기까지. 자, 라스트로 주의사항 하나 더 던질게요. 자, 주의사항. 여기에서 제일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해. 뭐냐면 부등호 방향 그리고 등호 유문데 부등호 방향은 솔직히 그냥 내가 억지로 넣은 거니까 그냥 얘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 정도 그냥 대충 끝내주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등호의 유무인데 등호의 유무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옛날에 설명했었어. 등호의 유무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제일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냐면 단순히 대입을 하세요. 그냥 단순히 대입을 하고 그 아이의 성립 유무를 보세요. 대입을 해서 성립이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성립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등호가 있는 거고. 성립을 못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등호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항상 마지막 스텝에서 항상 마지막에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 여기까지 됐죠? 한번 필기해 줍시다.
아, 못 적었죠? 넌 진짜 죽였을 거야. 내가 너희 현수막이라 그래서 난 속으로 계속 불안해했거든. 아, 내가 오늘 저옷 입고 올까 말까 했는데 다행히 안 입어서. 어? 못 나와요. 우리 나가면 안 돼. 아, 진짜 현수막을 해야 돼. 미친 것들인가. 현수막이요? 어. 선생님? 시르기 프린트가 아니라요? 어. 집에다 붙여놔야겠다. 지워도 되니 이제?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자. 이제 진짜 문제에서 나올 법하게. 알겠지? 어렵지 않았지? 여기까지는 아는 내용이었으니까. 아마 여기도 아는 내용일 거야. 근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기준은 뭘로 잡을 거냐면 문제 유형이 제일 디테일하게 뽑혀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책을 갖고 왔어. 맞불 교재를 한 권을. 맞불이 제일 두꺼워. 그치? 맞불에 부등식 유형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 그냥 유형별로 그냥 다 설명을 할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개념을. 그래서 그 유형별로 설명을 들어갈 거니까 그걸 잘 봐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 유형으로 나온 게 그래프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라는데 2차 부등식 그래프를 보는 건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넘길게. 너희들한테 말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간단해. 너희들이 진짜로 내가 다 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개념을. 자, 두 번째 유형에서 나온 거는 작작크크 그거 설명한 거니까 얘도 그냥 넘어갈게.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과 가우스가 나오거든. 들어가는 거 나왔네. 절대값과 가우스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자, 절대값과 가우스로 들어갔어.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자. 절대값부터. 가우스는요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학교 출제에서는. 그래서 이거 못한다고 너무 멘탈 안 나가도 돼. 만약에 나오면 틀려도 사실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아, 가우스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확실하게 하게 해줄게. 자, 절대값이라고 말하는 이 문제는 원래 정석적 풀이는 뭐냐면 이게 정석으로 풀고자 하면 뭘 하는 게 제일 많냐, 얘를 구분 짓는 거야. 경우를. 얘는 경우를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야, 원래 정석은. 그래서 어떤 애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f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럼 얘를 경우로 나눠야 돼. 첫 번째 경우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f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 등호는요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거든. 한 번만 붙이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붙일 거야. 이유는 가우스에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은 등호가 어디 붙어도 상관없어. 크고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고 작다 해도 상관없어. 근데 가우스는 크거나 같고 작다거든 무조건. 그래서 니들 그냥 두 번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집중해. 팔 올려. 자세 똑바로 해. 무슨 자세야 그게? 자세 똑바로 해. 너 허리 제대로 펴고 있어. 의자 당겨. 더 당겨. 그리고 허리 쫙 펴고 있어. 팔 올려. 펜 잡아. 그리고 나를 봐. 집중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오케이. 자. 이럴 것까지 해줘야 돼? 초등학생이야 너가 진짜? 자,
자, 다시 fx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0보다 작은 거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돼. 그래서 이걸 들어갔을 때 항상 대전제가 깔려야 돼. 1번 전제가 뭐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번 전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건 대전제를 까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아래 C가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래서 따다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사실 여기 아래 크게 무슨 글자가 써져 있냐면 AND라고 써져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래 AND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가 써져 있는 거야? 또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왜 이걸 내가 콕 집어서 얘기하냐면 재작년 그 3, 4년 전까지도 애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여기에 나온 그냥 결과물 여기서 나온 결과물 이렇게만 갖고 들어갈 때가 있었어. 여기서 만약에 A라는 결과물이 나왔고 여기서 B라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A와 B, A 또는 B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왜? 여기 1번 전제랑 2번 전제 아래는 AND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연립해서 들어가지고 얘랑 얘랑 연립해서 최종 결과물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가 또는으로 들어가주는 거야. 이게 정석적 풀이야. 여기까지 알겠니?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근데 이거를 약간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일단 경우를 나눌 거야. 첫 번째 경우 절대값 바깥쪽에 절대값 외부에 문자가 없을 때 이 상황은 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 절대값 외부에 문자가 없잖아? 그러면 작자 크크랑 사이값으로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여기 나왔다 쳐봐. 절대값 외부에 문자가 있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작자 크크 사이값 그냥 바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사이값이지. 더 작은 거니까. 그러면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해가 얘가 4가 될 수 있는 거. 4랑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들이 세팅을 때릴 때 어떻게 세팅을 때리는 거냐면 절대값 외에 문자가 없네? 오케이 개꿀 그냥 바로 들어가주면 돼. 이럴 때는. 이거는 안에 문자가 좀 달라져도 상관없어.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게 x제곱 뭐 플러스 4x 플러스 3이야. 절대값 받았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보다 작대. 그럼 뭐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사이값. 얘는 사이값 하지 말자. 작자 크크로 들어가자. 얘가 뭐 나오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자, 모든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양수로 세팅이 돼 마련이야. 그래서 어떤 절대값이라고 하는 아이가 음수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음수보다 크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돼, 안 돼? 되죠? 자,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많이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어떤 절대값 fx를 받았는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 음수 이렇게 썼어. 또는 뭐 0도 가능할 거고 여기에서는. 그럼 뭐가 돼? 여기서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찾으려고 여기서 뭐 작작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번에 두 번째 fx라고 하는 아이가 뭐 음수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해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0 지울게. 0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 왜? 0 되는 건 빼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들이 얘를 공부할 때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단 항상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식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그래프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돼. 절대값 그래프라고 하는 게 니들이 지금 그리는 그래프가 뭐냐면 전체 식한테 fx한테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붙어있는 식이거든. 어떻게 그려줘야 돼?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려주면 하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x한테만 만약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지우고 넘기면 되는데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렵거든? 그치? 그래서 얘를 한번 보여줄게. 절대값 x에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뭐 2 이렇게 있었다 쳐봐. 그럼 x한테만 절대값이 지금 각각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있는 게 뭐 원래대로 있으면 그냥 그려졌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려졌을 거 아니야. 맞지? 뭐가 있으면 안 될까? x에 음수가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수가 만약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원래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20에서 만약에 1이 들어갔다고 하면 원래 2같이 되는 게 맞잖아.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하면.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애가 선택이 될 수가 없다고. 누가 선택이 되겠어? 1이 선택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얘께 선택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다시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넣었어. 여기잖아.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거랑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럼 어디를 지워버리면 돼? 여기를 지워버리면 돼. 그리고 어차피 y 들어가면 1 들어간 거랑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2 들어간 거랑 상관없고, 마3 들어가면 3 들어간 거랑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얘를 대칭시키면 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y한테 만약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뭐 해주면 되겠어? y 음수 뭐 해버리고 y 음수 지워버리고 위에 있는 거 뭐 해주면 돼? 대칭시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얘가 y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여기 지워버려. 그럼 남는 건 누구야? 얘네 둘만 남지. 얘를 대칭동시켜. 그럼 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메인은 사실 얘네가 아니야. 절대값 x나 절대값 y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지우고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자, 그 다음은 fx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를 봐야 돼. 지금 니네께 전부 다 fx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맞지? 그럼 fx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걸까? 하면 얘를 지우는 게 아니야. 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절대값 fx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대칭이라면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라고. 니들이 착각하면 안 돼. 얘만 달라. 얘만. 올리기야 얘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 그래프 그려봐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주는 거야?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일단 x 그래프 그냥 그려. y는 x 그냥 그려. 그리고 뭐 해주는 거야? 음수 쪽에 있는 얘 있지? 얘를 어떻게 하라고? 올려. 이렇게. 다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어떻게 주는 거야? 여기 있는 걸 올려. 이렇게.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뭐 하는 거라고? 여기 있는 거를 올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fx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땐 아래에 있는 걸 올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풀라고 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를 이미 올렸잖아.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y는 x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질 거거든. 경우를 나눴을 때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4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럼 y는 4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줘야 돼. 그럼 여기 되는 이 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4고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몇이야? 4야.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영역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겠지. 뭐가 돼? 4의 값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 좀 지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 뭘 그려? x-2 그래프 먼저 그려. 그리고 뭐 하는 거라고?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 해라? 대칭이동. 이렇게.
그리고 올려주게 했으면 여기 이렇게 지워버려. 그리고 y는 4잖아. 여기도 이거. 그럼 여기 몇이야? 6. 맞지? 여기 몇이야? 아 여기네요. 아씨.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됐어 안 됐어? 여기가 x야. 여기가 x. 잘못 그렸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이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얘 모양 어때? 뾰족하긴 한데 제가 만약에 둥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뭐랑 똑같아? 2차 함수랑 똑같지? 그럼 얘가 사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을까? 2차 함수에? 그렇지, 꼭지점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꼭지점이 뭔데? 축방에 x좌표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얘 여기 몇이야? 이거 0 될 때거든? 몇이야 여기가? 2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동일 y 나왔으니까. 몇이야? 여기까지? 4. 얘는 몇 나와? 4. 똑같이 4 나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다시 fx 그래프에서 절대값 씌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씌우는 거라고? 아래는 우리가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라고. 만약 x나 y한테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주면 돼? x 아래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 양수 쪽을 대칭이도, y 음수 있는 걸 지워버리고 양수에 있는 걸 대칭이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x랑 y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x 음수에 있는 것도 지워버려야 돼. 맞지? y 음수에 있는 것도 다 지워버려야 돼. 그럼 뭐만 남아? x도 음수가 아니고 y도 음수가 아닌 4분면이 어디야? 1사분면밖에 없지. 그럼 그냥 이 다 지워버리면 뭐만 남는다고? 1사분면 남을 거 아니야. 걔를 대칭시키면 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봐봐. 이거 그냥 조그맣게 해볼게. 이렇게 있어. 만약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쳐봐. 그러면 여기도 지워버리고 여기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누구야? 얘만 남지. 얘를 다 대칭시켜버려. 이렇게 되면 돼. 이게 x랑 y의 동시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이해하기 쉬워졌지. 다시 x한테만 절대값, x 음수 지우고 x 양수 대칭. y한테만 절대값, y 음수 지우고 y 대칭. x랑 y 동시에 절대값, x 음수인 거 다 지워버리고 y 음수인 거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남는 게 누구? 1사분면만 남아. 그걸 뭐 해줘? 대칭이도. fx한테 절대값이 있는 거는 지우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쳐 올려. 그냥 위로 올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fx 절대값 씌우는 건 다 할 줄 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럼 얘를 말로 이제 풀어주자면 뭘까? 이건 뭐 한 거야? x의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고. x한테 절대값 씌울게요라고 안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오케이?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y에다가 절대값 씌울게요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러면 fx한테 절대값 씌울게요라는 말이 되는 거고. x랑 y 모두 절대값 씌울게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음수 지우고 1사분면 남기고 얘는 아래에 있는 거 쳐올리고 이렇게 해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 정도는 알겠죠? 필기 한번 해줍시다. 쓸 게 많네요 오늘은.
야, 네 옆에 있던 사람 고이 아니야? 내 이름 물어본 사람? 네. 그치? 왜 같이 있었어? 진이. 어 그래. 아니야. 어제 몇 시에 갔어? 헉? 그렇게 오래 했어? 안 피곤해? 어제도 그래서 다들 1시까지 하다 갔는데 오늘 1시 반까지 하고 너 몇 시에 왔어? 저 애들이랑 한시 맞아. 왜 너는 사진이 없었어? 아니 저 우리 먼저 화장실로 가서. 수학이 제일 급하더라고. 다른 과목도 급하더라고. 지울까요? 지우세요. 오케이.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 적었니? 뭐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지? 너야? 아니요. 뭐 어디 넣고? 이거 누구야? 이 책상 삐걱거리는 소리야? 아니면 제 입에서 나는 소리야? 아니에요. 오씨, 이거 가오나시 같은 게 있다 생각이 들었어. 뭐? X와 절대가 X와 옆에 작은 건 X? 지우고 등신아. 손을 똑바로 안 대니까 지우고인지 자우고인지도 모르겠지. 자, 두 번째로 가보자. 이걸 내가 왜 설명을 한 거냐면 이게 사실 2학기 첫 단원에서 나오는 개념이야. 이게 대칭이동 개념이라서 2학기 첫 단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내가 얘를 지금 왜 미리 설명했냐? 내가 문제를 풀 때 은근히 많이 써 얘네들 계속. 그래서 은근히 많이 갖고 와서 풀어. 왜냐면 함수 쳐돌이어가지고 그래프 쳐돌이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니네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문제가 제일 깔끔해 항상. 근데 이게 왜 인정을 지금 너희들이 못할 수 있냐면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바로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 근데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민을 조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단계를 먼저 따라와야 돼 너희들이. 그래야만 너희의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어.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프랑 친해져야 돼. 대한민국 수학은 무조건 무조건 친해져야 돼 수학이. 네, 그래프랑. 근데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있어주면 되게 좋고 뭐 이동이라든가 대칭이동이라든가 절대값이라든가 가우스 그래프라든가 아니면은 평행이동 뭐 x절편, y절편, 기울기, 꼭지점, 극대값, 극소값, 뭐 점근선 등등등등등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할 거긴 한데 두 번째로 설명할 게 뭐냐면 절대값 외부에 문자가 있을 때거든. 이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사실상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정서 보고 가야 돼.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절대값 해결부터 먼저 하고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설명이 지금 앞에 있는 게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이런 식인 거야. 뭐 예를 들어 절대값 fx가 있어. 플러스 뭐 x 플러스 2 이렇게 있었다 쳐봐. 아니 그냥 gx로 넣을게. 조금 수식화 시킬 수 있도록. 근데 얘가 뭐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일단 정석적으로 들어갈 때는 얘를 정석으로 들어갈 때는 절대값을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식에서 이제 얘를 부등식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정석이 아니라 정석이긴 하지만 약간 여기서 조금 발전시켜서 들어가 보자면 얘 그냥 그래프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로 설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결국 얘가 절대값 fx가 다 넘기면 마이너스 gx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fx의 절대값 그려 못 그려? 그려. 어떻게 그려져 얘가?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안 꺾인 그래프 있잖아. 안 꺾인 애는 기본 함수 fx랑 똑같아 그냥. 꺾인 애는 이부터는 마이너스 붙인 fx야.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여기 꺾였어 안 꺾였어? 안 꺾였잖아. 그럼 여기는 fx가 된 거야.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gx를 그리면 돼. 마이너스 gx를 그리면 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g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쳐. 그럼 이 절대값의 이 주황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gx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 되거든. 그럼 주황색이 위에 있는 게 어디냐 물어보면 여기야. 여기 이렇게 그려져. 한 놈은 작작 크크가 만들어질 거고 한 놈은 사이값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잡아? 알파. 어떻게 잡아? fx랑 마이너스 gx의 교점 잡으면 알파랑 데타 잡을 수 있어. 마이너스 fx랑 마이너스 gx의 교점 잡잖아? 그러면은 감마 델타 잡을 수 있어. 그럼 해는 어떻게 나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아니면 감마에서 델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줘야 돼. 어떻게? 정석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절대값을 먼저 해결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정석이 아니라 그래프로 먼저 발전시켜서 들어가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꺾인 게 누구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fx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금 뭐 이건 줄겠지만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얘 꺾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래서 내가 얘는 x면 얘는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x라고 한 거야.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꺾이면 마이너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들어가 보자. 세 번째는 절대값이 한 개가 아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 fx 플러스 절대값 gx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뭘 해주는 게 제일 좋냐면 그래프를 얘는 1번이야 수직선을 먼저 잡아. 그러면서 fx가 0이 되는 그 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알파 베타로 그냥 잡아.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gx가 얘를 감마로 잡아. 그러면서 위에다가 뭘 쓸 거냐면 보고 판단만 써줄 거야. 보고만 판단해 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g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거 보고만 판단해 줄 거야. 그럼 여기 안에다 뭘 쓸 거냐면 식을 이제 적어줄 거야. 뭘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가 양수니까 fx는 그냥 그대로 g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gx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식을 다 잡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탭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그래서 얘가 킬러야. 킬러까지는 아니고 오답률이 올라가. 오답률이 엄청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를 다른 방법도 하나가 있긴 해. 근데 이것도 당연히 뭐겠어?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래프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 그래프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건 1차식일 때 이야기해야 돼. 2차식은 안 돼. 그래서 절대값 1차식 더하기 절대값 1차식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만세 모양이 만들어져. 만세 모양이. 그래서 얘가 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꺾이는 이런 기본 만세 모양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fx랑 gx를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여기는 fx 마이너스 gx. 근데 이건 나중에 문제표로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니? 자, 그 다음 만약에 1차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1차식을 만약에 또 뺐어.
그럼 얘는 Z 모양이 만들어져. 이렇게 갔다가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의 판단 기준은 누가 되는 거냐면 얘랑 얘가 되는 거야. 얘네 둘만 봐도 얘가 상수함수로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가 보여주거든. 그래서 얘네들만 봐주면 돼.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꼭 같이 설명해 줄게. 문제에서 얘는 설명 들어줄게. 얘는 지금 어차피 봐왔자 어차피 그냥 대충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원래 정석은 얘니까 얘만 제대로 알고 있어. 알겠지? 여기까지 또 필기 한번 합시다. 오늘 부등식 설명 다 끝나면 못 끝내겠다. 오늘 몇 일? 목요일? 세 타임 끝나야 돼, 세 타임. 무슨 길다, 길어. 이 중요한 개념 수업에 눈이 감이 반쯤 감긴 상태로 들어. 눈을 뽑아야 되겠다. 야, 구로고가 졸린 것까지 이해를 하니까 오늘 시간 없을 것 같았으니까. 가서 왜 하냐 집에 뭐가 되고 집에서 자. 지 컨디션도 관리를 못하는데 뭘 지금 집에서 뭘 더 한다냐. 정작 네가 숙제를 똑바로 해줘도 노감도 썼어? 다 썼어? 봐봐 또 이래. 작심 3일도 한 번 하면 이틀은 가니까 나는 괜찮은데 작심이 1일은 좀 아니지 않니? 진짜 조금 남았어요. 한 달에 있어요. 한 달씩 쓰면 안 된다고 있구만. 0이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습관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장 안 했어요, 두 장 안 했어요, 한쪽 안 했어요, 뭐 세 문제 안 했어요, 네 문제 안 했어요. 아 배고파. 넘어가도 될까요? 영서는 버무 쓰는 반이고 동현 쓰는 반인데. 나 영서 봤잖아. 입학 테스트 보고 있어. 그래서 보고 왔어. 걔가 영서야. 데스크 쓴. 조현아, 넌 전 여자친구 아니냐? 예? 저 오늘 한번 나갈 거예요. 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제 여자친구냐? 여기 다녔었어요. 누군데? 중학생 때. 많았어. 성이 뭐야? 써봐. 예주. 정지. 두 번째 글자 뭐야? 민. 써봐. 여기까지 너도 몰라? 너 쟤랑 친구 아니야? 그럼 세 번째 글자가 뭐야? 손으로부터 제봐. 손으로 글씨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책장 한번 가볼게. 일단 그 첫 번째 글자만 써봐.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잠깐만. 다시. 오케이. 그리고 모음. 어? 알아요? 받침 없잖아. 네 없죠. 끝났어요. 그니까. 어? 너 걔랑 사귀었어? 네. 걔 조그만한 애. 네. 멘토즈 맨날 봤는데 걔. 맞아요. 지금도 가니? 원래 지금 안 보이던데 요즘. 대박. 너 걔랑 사귀었구나. 걔 네 친구 아니니? 친구 아니니 걔랑? 너 걔 누군지 아니? 오. 너 어떻게 아냐 지금 말 이름표 얘기했는데. 두 번째 글자만 들어도 알아? 사였구나. 샀어요. 사였구나. 샀어요. 너는 언제 열어? 칠게요? 너는 결석하는 애들 많냐? 서울리그? 쟤 결석했대요. 쟤 늦잠 자서 결석했대요. 근데 생결이 그냥 쓰겠다 그러면 막 쓰게 해줘. 병원 안 가봐도 돼. 너도 생결 써. 자, 이런 절대값 끝. 네. 근데 절대값은 확실히 길죠. 왜냐면 절대값은 수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못해도 한 두세 문제는 나와요. 한 두 문제는 진짜 최소한 나와. 객관식에서 하나, 서술에서 하나, 아니면 객관식에서 둘, 동서술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를 애들한테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메인 요리는 될 수 없어. 절대값은 절대로. 근데 모든 음식에 들어갔을 때 맛있는 소스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함수에 들어가도 맛있고 절대값은 부등식에 들어가도 맛있고 뭐 일반 뭐 항등식에 들어가도 맛있고 어디 들어가도 맛있어. 왜? 그거 하나만 넣어도 니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것만 있으면 니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건 말로 조금만 바꾸면은 그거 해결만 해주면 문제가 쉬워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들이 기본적으로 겁을 먹거든. 기본적으로 겁을 먹어. 그러니까 이건 고3 1등급이 또더 겁을 먹어야 돼. 아니 고3 1등급은 너무 안 먹겠다. 한 2등급 때 애들은 좀 겁먹어. 절대값이 나오면. 근데 걔네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 절대값 없으면 그럼 쉽냐? 그럼 쉽죠. 그럼 절대값만 해결하면 되잖아. 쫄면 안 되네. 아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맛있는 음식은 소스 없이도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 거는 그런 거 안 넣어도 맛있어. 에피타이드 안 넣어도 돼 그런 거는. 근데 애매하게 맛있는 놈들이 그렇게 문제에다가 넣는 거거든. 그럼 봐봐. 진짜 어려운 문제는 절대값 없어도 어려워. 근데 그런 경우한테 이제 절대값까지 씌우면 어떻게 돼? 아니야. 풀 수 있어. 만약에 그거를 진짜 할 수 있는 애라면.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에 소스 좀 더 맛있는 거 넣었다고 그게 소스의 눈이가 음식의 눈이가 음식의 눈이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 절대값 넣어봤자 어차피 눈에도 안 들어. 그럼 애매한 애들한테 그런 걸 넣어야 되거든. 계란 후라이 생으로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케첩 안 넣니? 안 좋아하니? 케첩 좋아해? 계란 후라이 먹을 때 케첩 넣냐? 입맛이 뭐지? 짜파게티 먹을 때 파김치 먹냐 안 먹니? 먹냐 안 먹니? 너 나가. 너 내 속도고 좋아. 파김치 먹지? 근데 없어도 먹을 수 있지. 그치? 근데 애매하니까 그냥 먹는 거야. 파김치도 같이 좀 더 맛있어지는 거야. 맞지?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몇 개가 있어. 예를 들면 뭐뭐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런 숫자에 상관없이, 이런 상등식 멘트들. 그 안 어렵거든. 근데 그 끼었잖아. 애들이 좋아 죽어가지고 그냥 너무 맛있대. 너무 어렵다니까. 자 내용이 뭐였어? 음식 내용이었어. 그치? 의미는 뭐야? 성 문제에 대한 의미. 그치? 그래서 야 기본적으로 절대값에 쫄면 안 돼. 이제는 절대값에 쫄면 절대로 안 돼. 절대값이 들어가면 아 그냥 소스 넣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스 해봐. 해봐. 왜 나만 약간 그 쌍디귿 발음 나오는 거지? 소스
자 여기까지 아무튼 이해되셨죠? 잘 됐고 요 정도 한번 넘어갑시다. 알겠죠? 가우스는요 얘는 잠깐만 툭 치고 갈게. 가우스는 무조건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값처럼 기준이 만들어지거든. 절대값 문제가 크다 작다로 경우를 나눴잖아. 얘는 그 정수 사이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2가 떴다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건지 알아?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어떤 가우스 값을 넣었는데 그 값이 만약에 n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 뭐가 되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이제 상상이 되는 게 얘 이렇게 있어.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 다음 여기다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 얘는 여기서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계단식 구조가 만들어져. 여기도 똑같아.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우스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우스의 기준은 뭐다? 그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럼 뭐가 나온다? n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하나 더 가학해서 가보자. 그 2차 부등식 문제에서 특수 상황이 몇 개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와 모든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런 애가 나오거든. 아니면 해가 특정 점 하나에서만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그거 한 번에 해결하자. 그래프로 그냥 끝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차함수가 그려져. 여기다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그랬는데 모든 실수에서 만약에 만족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어디다 그리면 돼? 얘보다 아래 있으면 돼. 그리고 위에 있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fx가 뭐보다? 이거 a라고 칠게요. a보다 뭐하면? 크면 돼. 그럼 모든 실수가 돼. 만약에 fx가 a보다 작으면 뭐가 돼? fx 이 이차함수가 a보다 아래에 있는 함수가 있어 없어? 영역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정점 하나만 돼야 돼. 그럼 뭐가 되면 돼? fx가 는 a가 되면 되잖아. 근데 는 a가 아니라 이렇게 적어줘야지. 그럼 뭐야?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언제야? 딱 여기 꼭지점 한 번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렇게 가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황은 전부 다 뭘로 가져가라? 그냥 그래프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 유형. 내가 여기서 더 한다고 니들 머리에 들어와 안 들어와야지? 더 해도 돼? 조금만 더 해도 돼? 오케이. 자, 정수 개수 문제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건 유형이에요. 그냥 정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무시하세요. 일단 무시하시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해까지는 가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정수 개수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일단 해까지 갔어. 그래서 뭐 3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3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여기까지 온 게 해를 구하는 영역이거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만약에 정수가 몇 개, 뭐 4개다 이렇게 있으면 얘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 돼. 4개라고 했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거 누구? 4, 5, 6, 7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8은 안 돼요. 바깥으로 이렇게 수직선에 표시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범위를 다시 잡으면 돼. 어떻게? 7보다 뭐가? A가 더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단 여기서 이제 뭐 들어가줘야 돼? 등호 생각. A가 만약에 7이면 얘가 7이라고 하면 7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안 돼.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가 A가 8이라고 그러면 7 되죠? 근데 8은 안 들어가고 오케이 괜찮은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 어떤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 그럼 뭐 하는 거라고 일단 해까지 그냥 가라고 수직선에 표시하라고.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정수 4개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라고. 마지막에 등호 생각 좀 해주라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모든 실수라는 만약에 말이 나오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일단 x축을 뚫어서는 안 돼요. x축을 뚫는 순간 모든 실수는 안 돼요. 왜? x축을 뚫는 그 순간부터는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x축보다 모두 다 위에 있어야 돼 라고 하면 뚫어? 못 뚫어? 못 뚫지. x축보다 모두 아래에 있어야 돼 하면 뚫어? 못 뚫어? 못 뚫지. 그래서 모든 실수라는 말을 던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뭘 판단해 주면 되냐면 x의 제곱의 개수와 판별식을 비교해주면 돼. 자, 몇 개 보자. fx가 있어.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쟤는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머릿속에서 그래프부터 그려. x축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보다 아래다가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져? 뭐야 보니까 두 개만 판단하고 있어. x제곱의 개수는 음수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야, 너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떻게 돼? 빨리 그려. 머릿속에서 x축 그려. 이차함수 그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다 위에 있거나 같이 있으면 돼.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뭐야? x제곱 개수와 양수 어 판별식이 그게 0보다 크고 미친놈이지. 0보다 크면 뭐가 돼? 뚫잖아 이 등신아.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식은 몇 개? 두 개. x축 뚫어 못 뚫어? 뚫지. x축 뚫잖아 0보다 크면. 뚫으라고 했어 말라고 그랬어? 안 돼.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중분도 되는 거니까. fx가 0보다 작대. 작거나 같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빨리 머릿속에 그래프 그려봐. x축 그려. 이차함수 그려. 모든 실수에 대해서 x보다 아래 있거나 같이 쓰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어떻게 돼야 돼? x제곱의 개수는 음수 그리고 판별식은 작다야? 그래, 작거나 같다. 내가 뭐라고 했어?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이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 판별식은 무조건 뭐보다 일단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종종 모두 가능해. 같을 수도 있기는 해. 중근도 허용은 돼. 0보다 큰 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일단 던지면 돼, 그냥. 빨리 그냥 던지면 돼. x축보다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바로 머릿속에서 굴려.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돼. x제곱의 개수는 양수. 판별식은 0보다 작아.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냥 판별식은 0보다 작아. 근데 같아도 돼.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래서 모든 실수라는 멘트가 꽤 자주 나오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됐어? 더 들어가도 돼, 안 돼? 이제 슬슬 내 과거가 와, 너. 더 해도 돼? 더 해도 되니? 말로 나오면 해. 제한범위라는 게 가끔 나와 문제에서. 뭐야? 범위를 던지는 거잖아. 뭐야 이거? 19곡이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그래프가 모두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라고 했어. 자, 이거를 현실로 판단해. 자, 너네 반 애들이 전부 다 키가 150 넘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너희 반에서 누굴 데리고 와라? 제일 작은 애. 제한된 범위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700값도 구할 수 있고 최소값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이 x축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 제한된 범위에서 누굴 갖고 올 거야? 제일 작은 최소값을 갖고 올 거야. 그 최소값을 갖고 와서 걔가 뭐보다? 0보다 크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제한된 범위를 던졌어. 근데 제한된 범위를 던졌는데 이게 x축보다 아래에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누구 데리고 올 거야? 최대값. x축보다 위에 있어? 누구 데리고 올 거야? 최소값. x축보다 아래에 있어? 누구 데리고 올 거야? 최대값.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야. 2차함수에. 2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랑 부등식이 연결이 돼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감이 딱 오거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등식은 부등식 유형이고 함수는 함수 유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니들은 죽은 날까지 최대 최소랑 C급곡을 연결을 못 시켜 문제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뭘로 연결시켜야 돼? 그래프로 연결시켜야 돼. 어떤 미친놈이 이거를 수업을 할 때 표를 그려서 수업을 하겠냐고. 이딴 표로 수업하는 그런 등신 같은 인간들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딱 해서 그려 얘들아 머리에다 그래프를. x 그리고 걔 위에다가 2차함수 그리래.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x축의 위에서는 양수, 판별식은 0보다 작아. 근데 x축에 겹쳐지는데 뭐야? 작거나 같다.
하나 끝났지? 자, 제한된 범위 던졌어. 뭐야? 최대치에서 범위 문제 물어보는 거야. 그치? C급 꼭 들어가주면 돼. C급 꼭 들어가는데 얘가 X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누구 될 거야? 제일 작은 애. X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뭐야? 최대값. 이렇게 갖고 오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마플 유형이 총 30개가 나와. 부등식만 30개야. 얘보다 많은 건 한 번밖에 없어. 누구?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만 유일하게 얘보다 유형이 좀 더 많아. 근데 경우의 수는 진짜 찐으로 유형이 많은 거고 함수는 아니 부등식은 가짜로 유형이 많아. 거짓말이야 사실. 왜? 앞에 유형이랑 똑같은데 계속 그냥 그것만 세분화시켜서 갖고 왔을 뿐이니까. 그래서 니들은 요것만 기억해야 돼. 계속 함수랑 머리를 연결시켜야 돼. 계속 버리면 안 돼 수학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 5층부터 뭐 지상 10층까지 연결이야. 근데 이게 중간에 몇 단계를 빼먹으면서 가면 문제를 못 풀어. 야, 2층 건설하는 거랑 3층 건설하는 거랑 다른 방법이겠어? 같은 방법이야. 뭐 하는 거야? 반복한 거야. 부등식도 똑같아. 함수랑 다를 것 같아? 똑같아. 함수에서의 설명이 부등식의 설명이기 한 거야. 근데 내가 유일하게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연립부등식, 영역봐. 요거 하나 포인트 잡아준 거고 두 번째로 잡아준 게 이거야. 절대값이야. 요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다음 시간에도 개념 설명 더 들어갈 거야. 근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니네 지금 뇌에 과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자, 그래서 남은 거 일단 스텝 1 다 풀어오시고요. 알겠죠? 스텝 2는 문제가 지금 40문제인데 40문제 다 못 푼다고 더럽게 찡찡거릴 것 같은데 짝수는 풀어와. 알겠지? 자, 여기까지 15분 쉬었다가 옆방으로 넘어가자.